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창가에서 세 번째, 전화기와 프린터 사이에 끼어있는 책상. 지민은 그 자리에 앉은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처음엔 버텨보자고 다짐했지만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는 민원 전화와 그 안에 담긴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두려워졌다. 주변 동료들은 익숙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유독 자신만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불편함은 가끔씩 식은땀이 되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가능하다면 민원부서 말고 다른 파트로 잠깐이라도 옮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지금 인원이 빠지면 팀 전체가 무너져요. 조금만 더 견뎌줘요. 지민 씨. 위로인지 부담인지 모를 말들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외침,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자주 사장을 향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단단한 어깨, 매번 직원들을 지나쳐 사무실을 가로지를 때에도 흔들림 없는 걸음, 무엇보다도 말없이 모든 걸 정리하는 그 눈빛. 지민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서 이상한 안정을 느꼈다. 물론 감정이라기보단 도피처 같은 느낌이었다. 말 한마디, 시선 한 번 주고받지 않았지만 지민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잠깐씩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사장은 그녀의 시선을 몇 번이나 느꼈다. 처음엔 직원으로서의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그 안에 담긴 온도를 부정하기 어려웠다. 유난히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 사무실 문을 나서며 자신을 바라보던 지민의 눈빛은 어쩐지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 순간부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눈빛 나를 향한 게 맞나? 지민은 그날 이후로 하루에 몇 번씩 일부러 걸음을 늦추거나 프린터 앞에서 시간을 끌었다. 사장이 지나가는 타이밍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단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걸 시작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점점 더 많은 시선과 침묵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냥 눈길만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을 적막한 사무실이 삼켜버렸다. 지민은 입을 다물고 모니터 속 커서를 바라보았다. 그 커서가 깜빡이는 리듬만이 지금의 심장을 대신해주는 듯했다. 회계 마감일이 겹친 날이었다. 사무실엔 조용한 키보드 소리만 남았고 복사기는 종이를 토해내다 멈추길 반복했다. 다른 팀들은 이미 퇴근했고 지민이 속한 팀도 335 짐을 챙겨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남은 결제 서류 몇 장을 핑계 삼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리해야 할 파일은 많지 않았고 집중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굳이 남고 싶었다. 아무 이유 없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있다는 건 묘하게 안정감을 줬고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이면 그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기대 때문이었다. 아직 안 갔어요?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지민은 놀란 듯 몸을 돌렸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사장은 서류를 몇 장 손에 든 채 그녀의 자리 옆에 멈춰 있었다. 아, 예. 오늘 회계 쪽 서류 마감이 있어서요. 부장님이 먼저 가셔서 제가 정리 좀 하다 늦었어요. 고생 많네요. 가는 길이면 같이 나가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민은 마우스를 천천히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없었고 버튼의 불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침묵이 길어졌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나란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차 문이 열릴 때 지민은 한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말없이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엔진 소음이 흐르고 라디오에서 클래식 선율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나란히 흘러갔다. 사장님, 예전엔 직원분들이랑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러셨다던데요. 말문을 연 건 지민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대화를 터뜨리듯 꺼낸 말이었다.
사장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땐 내가 젊었죠. 지금은 누굴 데리고 마셨다는 말도 조심스러우니까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고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사장은 웃었고 그 웃음은 짧지만 무심하지 않았다. 차는 지민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응. 오늘 같은 날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랑 맥주 한 캔 마시고 싶은 밤이에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억지로 말을 더 이어가진 않았다. 다만 내리기 전 천천히 돌아앉아 사장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조용히 앞으로 향해 있었고 미세하게 숨을 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지민은 핸드백을 고쳐 들며 웃었다. 문득 든 생각.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울렸다. 회식 자리 특유의 떠들썩함과 억지로 내뱉는 웃음소리가 뒤섞인 저녁이었다. 팀장은 첫 잔부터 지민에게 연신술을 따르며 요즘 고생 많지를 반복했고 옆자리에 앉은 선배는 지친 얼굴로 안주를 집었다 놨다만 반복했다. 지민은 이 분위기에 완벽히 어울리지 못한 채 잔을 비운 척만 하며 입가를 억지로 올렸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자리를 뜬 건 정확히 소주병이 2병쯤 비워진 후였다. 화장실 종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건물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엔 묘하게 조심스러운 리듬이 묻어 있었다. 술집 건물 옆에는 작은 골목이 있었다. 옆 건물의 벽과 주차장 담 사이 좁은 공간. 그곳에선 멀리서도 익숙한 어깨선이 눈에 띄었다. 사장이었다. 그의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혀 있었고 다른 손으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짧고 단정했다. 내일 오전까진 전달해줘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민은 몇 걸음 더 다가가며 웃는 얼굴을 억지로 꾸미지 않았다.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 말에 사장은 짧게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본 순간 미간이 살짝 좁혀졌지만 금세 풀어졌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회식 중이에요? 네. 근데 어색하죠, 다들. 지민은 웃으며 가까이 섰고 사장의 차 옆 냉장고에서 꺼낸 듯한 맥주 2캔 중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아까 편의점에서 사다 뒀어요. 혼자 마시기엔 아깝더라고요. 사장은 받아들며 짧게 웃었다. 센스 있네요. 요즘 힘드셨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지민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말했다. 사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려고 왔어요. 사장님 입으로요. 사장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지민의 손등이 그 순간 사장의 팔을 스쳤고 둘 사이에 있던 몇 센티미터의 거리는 금세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은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그냥 저 혼자만 기대도 되는 밤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 담긴 결심이 사장의 숨을 멈추게 했다. 맥주캔을 들고 선 그의 손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시선은 골목 저편 어두운 조명 아래 걸린 모텔 간판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걸음은 지민이 먼저 옮겼다. 그녀는 말없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사장은 몇 초간 멈춰 있다가 따라 걸었다. 누구도 먼저 말은 꺼내지 않았고 길 가장자리의 작은 모텔 앞에서 멈춰선 순간 사장이 조용히 물었다. 지민 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거의 한숨에 가까웠다. 지민은 대답 대신 사장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선택이 뭘 의미하는지.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고 열리는 문 너머로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고 침대 하나와 TV, 조명이 다소 낮은 천장 등이 전부였다. 지민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고 사장은 입고 있던 재킷을 조심스럽게 벗으며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다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그 사이 값에서 느껴지는 공기만이 무겁게 흐를 뿐이었다. 지민은 천천히 머리카락을 넘기며 침대 끝에 앉았다. 오늘 하루는 잊어도 돼요. 사장님도, 저도.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허락도, 저항도, 해명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다. 불이 들어온 탕비실, 복사기 옆에 의자 배치,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이름표. 모든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건 어제의 밤이 단지 꿈은 아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지민 씨, 여기요. 오늘부턴 저쪽 부서에서 함께해요. 인사팀 직원이 건넨 말은 덤덤했고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다. 새 책상은 창가 쪽 조용하고 넓은 공간이었다. 민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파티였고 이전보다 덜 복잡한 서류를 다루는 부서였다. 창밖으론 나무가 보였고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민은 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고 펜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동료들의 시선은 이질적이었다. 몇몇은 그저 궁금하다는 듯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책상 옆을 지나며 아무 말 없이 의미 없는 미소를 지었다. 자리 좋으시겠어요. 여기 부장 자리 바로 옆인데. 같은 파트의 선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지민은 웃는 척했지만 얼굴 근육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 조금 어색하네요.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나 들리라는 듯 흘러나왔고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잠깐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사장은 회의실 쪽 유리 너머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민의 방향은 보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다니며 메모를 하고 전화를 끊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마치 전날 밤의 기억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너무 평온했다. 하지만 지민은 알 수 있었다. 그가 펜을 잡은 손에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고 그녀가 지나칠 때마다 숨을 한 번 더 고른다는 걸. 지민은 의자에 깊게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 옮겨온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아무런 업무창도 떠 있지 않았고 그녀의 머릿속도 역시 어제와 오늘 사이를 맴돌 뿐이었다.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선배, 오늘 회식도 있대요. 팀장님 생일이라서. 아, 또요? 요즘 너무 자주 모이네요. 동료들의 대화가 멀리서 들려왔고 지민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그녀의 뒤에서 사장의 걸음이 멈췄다. 지민 씨, 짧은 부름.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오늘 업무 적응 잘 되고 있어요? 네, 덕분에요. 눈빛은 마주쳤지만 감정은 교차되지 않았다. 말은 형식적으로 오갔고 주변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가 걸어간 뒤에도 지민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 바람이 흔든 나무잎보다 사람들 사이의 기류가 더 쉽게 요동친다는 걸 오늘에서야 실감하는 듯했다. 차창 너머로 마지막 건물이 스쳐 지나갈 때쯤 지민은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은 10시를 넘겼고 회의와 식사로 이어진 긴 하루가 끝나고 있다는 안도감이 묘하게 무거운 공기와 뒤섞였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았고 조수석에 앉은 지민 역시 더는 말을 걸지 않았다. 도착 예정지인 작은 지방 비즈니스 호텔이 코앞에 다다랐을 무렵 지민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정말 아무 일 없을까?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던 직원의 얼굴이 어색하게 일그러졌다. 죄송합니다. 오늘 싱글룸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요. 사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지민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의 옆을 바라봤다. 그럼 그냥 그 방에서 제가 자고 사장님은? 난 로비에서 잘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카드를 받아들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도 그녀였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고
침대는 퀸 사이즈 하나가 전부였다. 커튼은 반쯤 젖혀 있었고 외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천장 한편을 희게 비추고 있었다. 지민은 천천히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그리고 사장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샤워 먼저 할게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사장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소파에 몸을 맡겼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턱 밑에 댄 그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 흐르는 소리, 젖은 타월의 질감, 발소리 하나하나가 묘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지민이 흰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방 안으로 나왔다. 잠옷인지 원래 입고 있던 옷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번 털고 침대 위에 앉아 사장을 바라보았다. 침대 넓어요. 소파에서 주무시면 아침에 일도 못 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난 금방 자요. 거짓말. 지민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말투가 바뀌어 있었다. 사장님, 너무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저 혼자서 만든 상황 아니에요. 그 말에 사장은 조용히 일어나 벽을 향해 걸어갔다. 한참 동안 등을 돌린 채 서 있다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밤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민은 이불을 걷고 들어가 앉았다. 침대 위의 공기, 이불 속의 온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묻어나오는 샴푸 향까지 모든 것이 사장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는 한 발, 또 한 발 다가왔다. 이불 끝에 몸을 기대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못 지낼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럴 수 없어요. 조용히 전등이 꺼졌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다. 이불 속에서 손끝이 스쳤고 그 스침은 팔로 이어졌고 목덜미를 훑다 어깨로 흘렀다. 지민은 말없이 눈을 감았고 그 숨결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이불을 조금 더 당겼다. 셔츠 단추는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풀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끝이 그것을 천천히 밀어냈다. 침묵 속에서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았다. 빨리도 격렬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려는 듯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조용했으며 아무 소리 없이 아주 깊게 스며들었다. 밤은 길었고 그 사이 무수한 고백과 망설임이 오갔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진 않았다. 그저 손가락 하나, 숨결 하나, 눈빛 하나로 두 사람은 반복해 물었고 수없이 허락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 무렵 지민은 눈을 떴다. 사장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지민은 손에 노트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고 늘 그렇듯 자리 가장자리에 앉지 않았다. 오히려 테이블의 중심에서 가까운 사장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쪽에 조용히 앉았다. 몇몇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지민은 시선을 마주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펜을 꺼내고 메모를 시작했다. 지민 씨, 이 부분 보고서도 정리됐어요? 부장의 질문에 지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 근데 그건 인사팀에서 먼저 검토하고 넘기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은 이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보고서 하나쯤 직접 처리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업무였지만 그녀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태도는 은근히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이젠 많이 달라졌네. 전엔 저런 말 못했잖아. 요즘 유독 사장님 쪽 보고만 집중하던데. 작은 목소리들이 회의가 끝난 뒤 탕비실과 엘리베이터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사장은 회의 중 내내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고 메모를 하다 말고 지민의 쪽을 슬쩍 바라보는 순간이 두어 번 있었다. 지민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한 번은 펜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은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 짧은 시선 교환이 마치 회의의 모든 흐름을 둘만 공유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민은 커피를 따라 마시며 작은 휴게 공간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뒤에서 다가온 동료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요즘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느낌이요. 뭐랄까, 좀 더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하나.
지민은 웃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다. 그게 나쁜 거예요? 상대는 머쓱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고 지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천천히 걸으며 회의실 벽면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스쳤다. 지난주와 오늘의 얼굴은 분명 다르다고 느꼈고 어젯밤과 오늘 아침을 지나오며 그녀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변화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사장의 눈은 그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지민은 조용히 일어났다. 동료들은 도시락을 꺼내거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무실엔 평범한 일상의 소음만 흐르고 있었다. 사장실 문 앞에 선 지민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 문을 열었고 그녀가 들어온 걸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은 뒤 지민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뒤에 섰다. 서서히 팔을 뻗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팔을 감았다.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팔 안에 스며드는 순간 사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지민 씨. 그녀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는 사무실의 낮을 무너뜨렸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했지만 사장실 커튼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고 셔터처럼 내려지는 천이 방 안의 공기를 다른 시간대로 바꿔놓았다. 전등도 꺼지지 않았건만 어두운 방처럼 조용해졌다. 사장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와 마주섰다. 눈빛은 머뭇거렸지만 이미 손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민은 그의 셔츠 단추 하나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 공간 안에서는 그냥 저만 보면 안 돼요? 그 질문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사장은 짧은 숨을 내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몸이 부딪히는 소리는 거의 없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맞닿는 순간마다 공간이 조여들었다. 지민은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조금만 더 가까이요. 오늘은 혼자 있기 쉬어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조용히 그 손에 몸을 맡겼다. 단추는 하나씩 풀려나갔고 셔츠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마치 시간까지 멈춘 듯 모든 움직임은 조용했고 부드러웠다. 지민은 책상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기대섰고 사장은 뒤따라와 그녀의 뒤에서 팔을 감쌌다. 목덜미에 닿은 입술이 뜨겁게 느껴졌고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기댔다. 밖에선 아무도 모르게 여기선 다 알게 해줘요. 그 말에 사장은 조용히 그녀를 돌려세웠다. 눈빛은 단단해졌고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움직였다. 이불은 없었지만 서로를 감싸는 팔이 충분한 담요가 되었다. 커튼 밖으로는 점심을 알리는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안에서는 그와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 이윽고 조용한 사장실 안에선 숨소리마저 천천히 가라앉았다. 커튼 사이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때 지민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건 처음보다 더 위험하네요. 그리고 사장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답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아. 지민의 숨결은 사장의 쇄골을 타고 조용히 흘렀고 그 감각은 수치심보다는 은밀한 열기로 번졌다. 셔츠 단추는 이미 모두 풀려 있었고 그의 손은 지민의 허리 위로 옮겨가 천천히 온기를 나눴다. 그녀는 스스로 단추를 풀며 말했다. 내가 원한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라 내가요. 그 문장 하나로 변명은 사라졌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지민을 천천히 책상 위로 앉혔다. 서류 더미와 노트북을 조심스레 옆으로 밀며 그녀의 다리 사이에 선 그는 입을 떼지 못한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민은 그의 넥타이를 풀고 목을 감싸며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더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고 숨겨야 할 감정도 아니었다. 손은 점점 아래로 그녀의 허벅지를 지나 안쪽으로 향했고
지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커튼 안쪽은 어두워졌고 바깥 세상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흐르지 않았다. 지민 씨, 지금 이건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그녀는 팔을 감아 그의 뒷목을 붙잡고 입술로 답을 대신했다. 움직임은 점점 거세졌고 그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터지듯 섞여들었다. 숨소리와 책상 위 작은 흔들림, 손끝의 떨림, 억눌린 신음이 층층이 쌓이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순간 복도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지민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귓가에 속삭였다. 들려도 돼요. 오늘은 일부러 그런 거니까.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더했고 낮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커튼 바깥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낮보다 더 긴 오후를 만들고 있었다. 요즘 지민은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았다. 메신저 알림은 읽지 않은 채로 쌓여갔고 늦은 오후가 되어도 답장이 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가 싶었지만 반복되니 사장도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에도 유독 분주했다. 예전처럼 퇴근 전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던 모습은 사라졌고 마지막 인사도 눈을 피한 채 휙 지나가듯 던졌다. 오늘은 먼저 나가볼게요. 사장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뭔가 빠르게 식어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 회계팀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어제 지민 씨 회사 근처 카페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속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 남아 있었다. 아, 누구였는지는 그냥 정장 입은 좀 잘나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상했다. 지민은 요즘 외부 미팅도 없었고 그런 약속이 있다면 적어도 보고는 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사장은 마침내 사무실에 남아있던 지민을 조심스레 불렀다. 지민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거리감은 분명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즘 좀 지쳐 보여서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진 건 없어요? 지민은 그 질문에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사장님은 항상 편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예전 같지 않아서요. 지민은 고개를 떨구고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그건 아마 사장님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기 때문 아닐까요? 말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한마디는 사장의 무언가를 찌른 듯 아릿했고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인사했다. 이따가 보고 드릴 자료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 짧은 말조차 이젠 건조하게 들렸고 사장은 다시 묵묵히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속 지민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너머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사장은 더는 그 시선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일부러 회사를 일찍 나왔다. 보고 있던 프로젝트 서류가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민의 무뚝뚝한 말투며 흐릿한 미소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오늘은 그냥 퇴근길에 한 번쯤 얼굴을 마주하자. 그 생각 하나로 사장은 회사 근처 거리로 걸음을 옮겼고 습관처럼 지민의 출구 방향 앞에서 천천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런데 멀리서 낯선 실루엣이 보였다. 지민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다소 높은 키, 날렵한 턱선, 단정한 셔츠. 그 옆에서 지민은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장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민이 웃고 있다는 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 미소는 언젠가 자신만을 향해 있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아닌 듯 얼굴을 펴고 다가갔다. 지민 씨. 지민이 걸음을 멈췄고 남자도 잠시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놀란 듯 눈을 떴다가 곧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말이 기묘하게 들렸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사무적인 듯하지만 멀어진 감정의 거리까지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다. 사장은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같이 계신 분은? 지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냥 친한 오빠예요. 같은 학교 선배예요. 그러고는 팔짱 낀 팔을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내시네요. 지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옆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자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민 씨,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요.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 사장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냉정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말했다. 이제 당신이 아니라는 걸. 지민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서로 조심해야 하는 사이잖아요. 사장님. 그리고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은 채 남자와 함께 골목을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 자리에 자신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눈앞에 떠 있었고 친한 오빠라는 단어는 마치 칼끝처럼 귓가에 남아 따갑게 찔러댔다. 사장은 출근하자마자 지민의 자리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엔 커피잔에 입을 대며 누군가와 나지막이 이야기하던 그 책상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컵받침 위에 놓여있던 머그잔은 물기조차 없었으며 책상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도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짐을 싸며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쓴 듯 그 자리는 깔끔하다 못해 허전했다.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느려진 걸음을 이끌고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 조심스레 사장실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은은히 들어오는 햇살이 덮인 책상 위 한 장의 봉투가 눈에 띄었다. 흰색 종이봉투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봉투 위에는 사직서라는 세 글자가 단정히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이미 작성된 날짜와 이름 그리고 그녀의 사인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순간 사장은 숨을 삼키듯 봉투를 집어들었고 안에서 살짝 삐져나온 지민의 사진이 그의 손끝에 걸려 나왔다. 늘 정면보다 살짝 옆모습을 더 좋아하던 그녀. 그 익숙한 미소가 담긴 사원증 속 사진 한 장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이렇게 떠난 것이다. 동료들 사이에선 이미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지라며 입꼬리를 비죽거렸지만 정작 가장 큰 파도는 그에게만 덮쳐왔다. 사장은 멍하니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고 사무실 밖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은 정적뿐이었다. 이건 꿈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그녀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올 것만 같아 멍하니 문만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바람이 한 번 흔들고 간 커튼만이 마지막 작별처럼 흔들렸다. 지민은 더 넓은 로비와 더 많은 직원이 오가는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 외벽엔 반짝이는 대형 로고가 붙어 있었고 출카드를 태그하며 들어선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됐으며 아무래도 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포지션으로 배정받았고 누가 보아도 신입치고는 꽤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지닌 직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갔다. 지민 씨는 예전에도 이런 쪽이셨어요? 그냥 적응이 빠른 편이에요. 신입사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친화력이 좋은 선배 같았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항상 계산된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되 확실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길 원했고 그것은 이 회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동료들의 제안에도 적당히 웃으며 빠져나왔고 문서 작업 중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재빠르게 반응해주는 센스를 보여주며 귀엽고 똘똘한 신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그 와중에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다.
이전 회사에서 그녀를 사장실로 불렀던 그 사람, 회식 뒤 골목길에서 무심한 듯 눈을 맞춰주던 그 사람, 그리고 모텔 간판 아래에서 잠시 머무시다 문을 열어준 그 남자에게서 도착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잘 지내나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 메시지는 이미 며칠 전 차단되었고 대화창은 삭제되었으며 번호는 더 이상 주소록에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이내 전원 버튼을 눌러 꺼버렸다. 지민 씨, 커피 마셔 가요. 좋아요. 가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고요하게 감춰져 있었다. 이직한 회사의 건물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속에서 지민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과 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신입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 눈길은 자주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이사 자리 정중하게 앉아 문서를 넘기는 남자의 옆자리엔 늘 지민이 있었다. 따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지시받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꼭 그 자리에 자리를 틀었다. 지민 씨, 이건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문서를 받으며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아니 이사님. 제가 잘 맞춰드릴게요.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말끝에 묻은 익숙한 미소는 전 회사에서도 수없이 본 바로 그것이었다. 주변의 신입들이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슬쩍 검색을 해봤다. 전 회사 이직 사유에 대해 묻는 대화가 돌았지만 정작 지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종일 이사 옆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복사기 앞에서 스친 또 다른 장면은 묘하게 겹쳤다. 한 여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지민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사님이랑 오래 일하셨어요? 전 잘 맞춰드리는 편이라. 원하시는 스타일은 대충 파악됐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복사 버튼을 누르던 남자 직원은 손을 멈췄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광경을 본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흐름까지. 회사 안 어딘가엔 벌써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다. 신입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 남자가 혼잣말을 던졌다. 희한하지. 꼭. 전에도 이런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찜찜한 마음으로 지민의 자리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 시선 따윈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이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고 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고개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지민은 또다시 익숙한 패턴을 시작하고 있었다. 낮 11시 회사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업무 시간의 바쁜 움직임과는 달리 오늘은 정장도 아닌 민낯의 여자가 굳은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고 직원들은 은근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쳤다. 몇몇은 누군지 감을 잡은 듯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한 손엔 흰 봉투, 다른 손엔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그날 오후 지민의 자리는 조용했다. 내부 감찰팀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아무런 동지도 없었고 지민은 본인의 계약 상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업무를 계속했다. 사무실 구조가 재편되면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안쪽으로 밀려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조차 말없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복사기 옆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던 직원들은 그녀가 다가오자 말을 뚝 끊었고 웃음이 사라진 사무실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 임원실에 부인 왔다면서요? 그 얘기 우리 그냥 모르는 게 나을걸요. 복도 끝 창문 옆에 서서 전화를 받던 한 직원이 중얼이며 말했다. 결국 정해진 건 하나였다. 지민은 또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 며칠 뒤 그녀의 책상은 텅 비었고 남겨진 물건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흘러든 햇빛이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흘끔 비추고 있었고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쳐간 자리처럼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전 회사에서도 이랬대요. 반복이지 뭐. 지민의 이름은 회의 자료에서도 출석부에서도 시스템에서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남은 건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는 일상뿐이었고 모두는 그 일상에 별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갔다. 마치 그녀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지민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사장은 그동안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던 번호를 다시 꺼내 들었다. 통화 목록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고 그 번호 앞에는 이름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수신거절이라는 작은 글씨와 함께 오래전 통화의 흔적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손끝이 머뭇거리다 결국 버튼을 눌렀고 짧은 신호음 뒤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다. 고객이 요청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한 문장이 흐르자 사장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전화기 화면에 뜬 종료됨이라는 문구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고 귀에 남은 기계음은 짧지만 명확하게 관계의 끝을 알렸다. 그녀는 이미 이 번호를 버렸고 아마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번호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회의실 한쪽 사장은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도시 위로 뿌연 안개처럼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택시들이 줄지어 움직였고 저마다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까? 다시 만난다 해도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미 늦어버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장님, 보고 드릴까요? 비서의 말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입은 굳게 닫힌 채였다. 잠시 후 다시 커튼을 내렸고 텅 빈 회의실엔 그저 빗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입에 올려지지 않았다. 직원들도 주변인들도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고 그는 그 가운데서 더 조용해졌다. 연락은 끊겼고 마음은 다쳤으며 무언가를 회복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저 묵묵히 창밖을 응시했으며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 앞에서 홀로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무실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민이 앉았던 책상, 그녀가 자주 쓰던 커피잔, 회의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남긴 조용한 그림자까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느 것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바뀐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남겨진 기억의 무게였다. 사장은 매일 아침 회의실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건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랑한 줄 알았지.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작았고 누구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종이에 적힌 보고서는 넘겨지지 않았고 책상 위 시계만이 꾸준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입을 다물었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정리조차 되지 못한 채 버려진 감정의 더미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민은 웃었다. 처음엔 예의 바른 미소였고 곧 은근한 요격이었으며 나중엔 명확한 선택이 되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용당했다는 자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내 남겨진 자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눈빛과 손끝, 조용히 열리는 문 너머에서 감정을 계산했을 뿐이었다. 남은 것은 책상 하나였다. 비어있는 서류함,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회전이자 모니터 옆에 붙여둔 메모조차 누군가가 치워버려 더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된 그 자리. 사람들은 새로운 인턴이 앉을 자리라며 책상을 정리했고 사장은 그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은 아니었다. 혹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누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짧은 환영 같은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되었고 눈을 잠시 찡그리던 그는 이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문서 하나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다.